만약 당신이 평생 해온 식사 후 습관 중 하나가 실제로는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식후 행동들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올해로 8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진료를 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의료진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만나던 세 분의 할아버지가 같은 주에 연달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세 분 모두 식사 후에 하신 동일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한 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단지 식사 후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이 간단한 지식 하나만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미리 알려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이 진료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 올바르게 보내신다면 병원 침대 대신 공원에서의 산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되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식사만 하시면 꼭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러하시듯 이분도 식후에 누워서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심혈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발작을 의심했지만 자세히 진찰해 보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 부근의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심장 발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큰일 없이 퇴원하셨지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을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소금도 줄이고 과일과 채소도 많이 먹는데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할머니의 식후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즘 건강정보에서는 음식의 종류와 영양소만 강조하지만 식후 행동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먹으면 전체 혈액의 약 4분의 1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려갑니다. 이때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과 뇌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 중요한 장기입니다. 바로 이 30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이 더 줄어들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어떤 약보다도 강한 시간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고 건강해지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학 전문서를 읽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모든 사실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과대학에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의대에서는 주로 질병의 메커니즘과 약물 치료에 집중하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 임상 경험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행동이죠. 평생 가정을 돌보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식사 후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먹고 바로 치워야 깔끔하지,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고 많은 혈액이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집중됩니다. 이때 갑자기 설거지나 청소 같은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야 할 혈액이 팔과 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위장에는 부담이 가며 동시에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로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주에 사시는 80세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청소를 하셨대요. 밥 먹고 바로 치워야 개운하다는 생각으로 6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10년은 더 걸으셨을 무릎이라고 했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무거운 빨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식후 바로 욕실 청소를 하다 어지러워져 넘어진 경우, 모두 식후 30분만 쉬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설거지는 30분 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친 무릎이나 허리는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식후 눕거나 기대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맛있는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분명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서 있거나 바로 앉아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으로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누운 자세는 어떨까요? 이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라는 밸브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누운 자세는 이 약한 밸브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처음엔 속쓰림 정도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식도염, 식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식도암까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식사 후 바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 위염과 식도염이 생겨 약을 달고 사셨죠. 밤에는 가슴 쓰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 30분만 바로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위장약 없이도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우면 편할 수 있어도 속은 병듭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를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가 위장의 소화 활동을 가장 잘 도와주고 위산 역류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식후 약을 바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자극이 심해서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먹는 것과 식후 30분 뒤에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약물 흡수율이 변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약이 음식물과 섞여 흡수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위장에 집중되어 있어 약효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 약을 복용하면 어지럼증, 구역질, 심지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특히 가슴 아픕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기절하셨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나 식전 30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전이나 식후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은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각 약마다 최적의 복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시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역시 피해야 할 습관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피하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후 1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물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기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속쓰림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45년간 매일 속쓰림 약을 복용하셨는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약을 끊으셨습니다. 물 마시기가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적절한 수분 섭취를 도와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0분 후에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건 위험하지만 30분 지나고 나서 천천히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건 정말 좋습니다. 이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생각하세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 30분 뒤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으셨습니다.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랬더니 당뇨약 용량이 절반 줄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대요.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고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이 건강에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물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은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만 잘 보내도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설거지나 청소하기, 눕거나 기대기, 약 바로 복용하기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은 모두 소화를 방해하고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할 2가지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와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이 2가지 습관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습관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이와 장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 소화기관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쩌면 식사 후 바로 누워 계시던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혹은 식후 바로 설거지하던 습관을 30분 후로 미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의사로서 이 조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큰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